장경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제12화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10월 29일 장교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 발의했다는 내용과 그 입법 발의안이 제20대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전 국회의원이 2019년 5월 2일 법안 발의한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3화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재윤경 의원의 발의안은 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재윤경 의원의 법안 발의안은 2019년 5월 2일에 발의된 후 2019년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230개의 법안과 함께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후 2020년 제20대 정기국회가 폐회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 상임위 회의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재윤경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 재윤경 의원 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에 밀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나오지 않고 그 후 법안이 표류되어 제20대 국회 회기 이전에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법안 상정에 꼭 필요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재윤경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 의사가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재윤경 의원 발의안이 상정된 이후에 장교양기관 현장의 상황도 많이 바뀌어 보건복지부가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을 위해 장교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실시하거나 국공립 노인요양서를 임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이미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현장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 많아 당시에도 우리 한국 백만이 클럽 등 장교양기관 단체의 반대와 규탄이 수차례 이상 거듭된 바 있습니다. 이 재윤경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현장의 상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교양기관 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교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업하려는 장교양기관을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이미 장교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공립장교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30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장교양 기본계획에서도 장교양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공립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이 확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윤경 의원이 개정 법안에 새로 안건을 추가하지 않아도 그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이 안건을 추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장교양 현장에서는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그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사회서비스원의 신설을
광역시도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 두 번째로 2019년 12월 12일 민간 장교양기관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제 또는 지정갱신제를 도입하면서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폐업하려는 장교양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규정의 경우에 이 폐업 요청 시설의 매입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교양 요원의 폭언이나 폭행 시 장교양 급여를 제한한다는 안건은 장교양 급여는 가입자가 납부한 장교양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유죄 사실과 결부하여 장교양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노인장교양보험법 제29조 장교양 급여의 제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에서 충분히 반영 조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새로운 법규의 개정이 불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장교양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교양 급여 비용 허위,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장교양 급여를 제한하고 부당 이득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나친 규제의 발의는 오히려 현장의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교양 요원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및 보급 안건입니다. 이는 이미 현장에서 모든 장교양 기관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고 기관의 설치와 변경의 경우에도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들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건복지부령이나 고시에 위임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장교양 요원의 장기군속 장려금을 현행 동일 기관에서만 인정하는 것을 이 장교양 요원이 동일 직종으로 일한 전체 경력에 산입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군속 장려금을 제정한 취지는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퇴사를 방지하여 수급자, 종사자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안건은 이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안건이 실행되려면 비용이 10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교양 요원의 인건비 지출 비율 위반 기관에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6년에 개정된 노인장교양보험법 제38조에 의해 제정되어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그리고 13조, 16조 그리고 장교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비율의 인건비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6년 5월에서 2018년 3월까지 우리 장교양 현장에서의 반발과 반대가 극심하였죠.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강제적인 추진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인건비 비율이 준수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후 그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위반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바 있으며 아직도 그 실태조사 및 행정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급여 유형 중에 방문 요양의 인건비 비율이 86.4%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율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을 처벌하거나 시정 명령을 강화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기 요양요원 고충처리 조치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장교양 기관장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장교양 기관장이 업무 정지 등을 부과받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안건이 장교양 기관장에게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교양 기관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역시 개인의 자산을 이용하여 설치하게 된 장교양 기관 재산에 대한 보유 여부와 보유 상황은 해당 기관이 적정한 장교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안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보다는 장교양기관 지정 요건에 포함하여 부적합 기관의 지정을 반려하거나 취소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이나 현재 장교양 현장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국공립 정책 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점 등이 바로 재윤경 의원의 입법 발의안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주요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번 10월 29일에 입법 발의된 민영배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재윤경 의원의 발의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또한 2019년에 비해 현재 국공립 장교양 기관 확충이라는 미명 아래 장교양 기관을 억압하는 규제와 탄압이 더욱 강화된 시점에서 민영배 의원의 입법 발의안이 폐기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교양인 여러분, 이 입법 발의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한노협이나 한기업 등 사단법인과 한국백만인 클럽을 포함한 시민단체 그리고 고양시 노인장교양기관 협회 등이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장교양인 여러분, 소속 단체를 불문하고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힘을 합하여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